런던의 물가는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비싼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서 생각 없이 여행을 즐기기만 한다면 나중에 계산해보고 진짜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런던의 멋진 경험은 모두 즐기면서도 계획했던 예산 안에서 알뜰하게 여행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행 가서 돈 아낄 거면 여행 가지 말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지출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자린고비처럼 돈을 막 아끼자는 게 아니고 여행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겠지만 멍청 비용처럼 아까운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런던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시간대나 아무렇게나 지하철 타는 것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한 번 탑승할 때 기본적으로 3파운드에서 4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하루에 2번씩만 탄다고 해도 3박 4일 가족여행이라면 몇십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꼭 알아둬야 할 첫 번째는 피크타임과 오프피크가 있다는 점인데요. 피크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오후 4시에서 7시까지로 구분되고 주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사람도 엄청나게 몰릴 뿐만 아니라 요금도 더 비싸게 측정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크타임을 피한 나머지 시간대를 오프피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요금이 훨씬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런던 중심지인 존 1에서 히드로 공항이 위치한 존 6 사이를 이동할 때 피크타임에 타면 요금이 5.8파운드, 만원 정도 되고요.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타면 3.8파운드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2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서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공항을 왕복만 해도 8,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30분 정도 출발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이스터 카드나 컨택리스 카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회성 종이 승차권을 매번 구매하게 되면 같은 구간이라도 편도에 무려 7파운드, 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오이스터 카드나 컨택리스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 요금 자체가 할인될 뿐만 아니라 데일리 캡이라는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여러 번을 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존 1에서 2까지만 계속 지하철을 탄다면 하루에 많이 타도 8.5파운드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존 1에서 존 3까지 타게 되면 10파운드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이스터 카드 발급 비용은 7파운드니까 가지고 있는 해외 사용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컨택트리스 카드를 이용해주세요.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이실 경우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만 11세에서 15세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7파운드 발급 비용을 내더라도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는 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만 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런던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탑승할 경우 그냥 어른 카드만 태깅하고 탑승하시면 되고 11세에서 15세의 경우 어린이용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 방문자 센터나 런던 시내 지하철 매표소에서 어린이와 함께 대면 확인을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14일 동안 유효하고 어른 요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비싼 런던 물가에서 교통비만큼은 꽤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삼시세끼 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런던 물가가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일반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15파운드에서 20파운드 정도는 그냥 쉽게 나오고 거기에 서비스 차지가 10% 정도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매 끼니를 우리나라에서처럼 밖에서 외식을 하다 보면 예산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어서 마트나 편의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테스코나 세인즈버리, 마크앤스펜서 같은 슈퍼마켓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밀딜이라고 부르는 세트 메뉴를 3에서 5파운드 정도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런던의 현지인들도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게 돼서 슈퍼마켓에서 이런 밀딜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물가 비싼 곳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 라면 포트나 간편식 같은 걸 꼭 챙겨가는데요. 꼭 식비 절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가면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 걸 비싼 돈 주고 먹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여행하다 보면 꼭 국물이 땡길 때가 있는데 숙소에 이런 전기포트 하나만 가져가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런던에 갔다면 썬데이 로스트 같은 브런치나 애프터눈 티, 또 피쉬앤칩스 같은 전통 메뉴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끼는 간단하게, 한 끼는 외식으로 하신다면 하루에 식비를 5만 원 정도로 여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실 때 런던의 팁 문화도 궁금하실 텐데요. 영국 레스토랑들은 대체로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팁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차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10% 정도 주시면 충분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들을 안 가져가서 그냥 현지에서 대충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런던 가기 전에 짐을 잘 챙겼느냐에 따라서도 런던 여행 경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 없으면 가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걸 놓고 갔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가격에 두세 배를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비가 안 와도 우산은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데요. 10분 단위로 날씨가 바뀌는 건 기본이라서 한국에서 좀 튼튼한 여행용 우산을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보시게 될 현지인들은 보통 바람막이 같은 방수가 되는 자켓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바버 자켓도 이런 이유에서 영국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국 날씨가 워낙 바람도 많이 불고 워낙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우산보다 차라리 방수 자켓을 챙기는 게 훨씬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런던에 날씨 좋을 것만 생각해서 갔다가는 현지에서 우산도 사야 되고 또 겉옷도 사게 되면 이걸 사러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돈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멍청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우산이나 겉옷을 미리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편한 신발도 꼭 필요합니다. 런던은 걸어서 구경하기 정말 좋은 도시라서 조금만 구경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씩 걷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불편한 신발을 멋부리려고 신고 갔다가는 발이 아파서 고생하고 또 결국 현지에서 급하게 새 신발을 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꼭 한 번씩 있더라고요. 신발을 사려고 한다고 딱 마음에 드는 신발이 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과 돈 모두 낭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쁜 신발도 좋지만 꼭 발이 편한 신발을 하나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건 보조 배터리인데요.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지도 찾고 교통편 알아보고 사진 찍고 하다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잖아요. 현지에서 필요하면 사야지 뭐 하고 갔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 거를 싸게 사고 있었는지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현지에서 보조 배터리 같은 전자기기를 사려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고 충전 케이블이나 어댑터까지 잃어버리면 또 두세 배 가격을 주고 사야 하니까 미리 여분을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서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는 관광지 예약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방문해야 될 수많은 관광지들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여행 경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런던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라서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생각보다 큰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아끼려고 런던까지 가서 보고 싶은 데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사실 런던 안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도 생각보다 많고 유료로 입장하는 관광지라도 미리 예매나 패스를 잘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잘 골라서 일정에 넣고 꼭 가고 싶은 유료 관광지들이 있다면 어디서 사전 예약을 해야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패스를 사는 게 나을지 개별 구매하는 게 나을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물가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런던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예산으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런던 아이나 뮤지컬, 해리포터 스튜디오 같은 인기 많은 곳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당일에 표가 매진되거나 또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한 가족이 여행을 가게 되면 이것만으로 여행 경비가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오늘 런던 아이 가볼까?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입장권 가격이 42파운드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뒤로 가도 31파운드로 내려가고 두세 달 뒤로 가면 20파운드대에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차이가 10파운드가 넘게 나는 건데요. 만약 4인 가족이 함께 간다면 런던 아이 한 번 타는
사는데 가족 전체로 10만 원 이상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아예 매진돼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평생 몇 번 오기 힘든 런던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관광지를 가지 못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꼭 철저히 준비하고 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런던에 가면 한 번쯤 꼭 봐야 한다는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함께 뮤지컬의 양대산맥이라는 웨스트엔드에서는 매일 정말 양질의 뮤지컬들이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뮤지컬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온라인 예약을 통해 좋은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런던에는 당일 할인 부스나 할인 어플도 있어서 당일에 할인 티켓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티켓들은 일찍 매진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자리를 못 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티켓 가격이냐 아니면 자리를 양보하더라도 한번 그냥 경험해보는 게 목적인지 이 둘 중에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정말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찾는 곳이라 한두 달 전에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이미 매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는 정말 많은 박물관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대형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 같은 박물관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런던 여행 경비와 만족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형 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는 예약을 하게 되면 우선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예약이 없으면 입장이 지연될 수 있어서 꼭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런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번째, 마지막은 숙소를 아무데나 잡는 것입니다. 런던 숙박비는 정말 상상 초월로 비싼 편인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중심가, 존 1의 위치만 고집하게 되면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숙소 가격만 보고 외곽으로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매일 시내까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소중한 여행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존 2나 3 안에 위치한 지하철 노선이 편리한 지역을 노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얼스코트 같은 지역이나 해머스미스 같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숙소를 잡으면 시내 호텔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에도 묵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조금만 타면 시내 관광지에 금방 닿을 수 있어서 돈과 시간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런던 중심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스텔 같은 숙소들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호텔에 비해 시설이 조금 단촐할 수도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호스텔을 이용하면 주요 명소에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관광을 해도 택시비나 교통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숙박 스타일은 본인의 예산이나 여행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렴한 호스텔이라도 괜찮다면 최대한 중심가에 머물러서 이동 시간을 줄여보시고 그래도 좀 더 쾌적한 숙소가 좋으시다면 존 2에서 3 사이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아서 가성비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런던 여행 꿀팁을 통해서 그 비싸다는 런던 여행 돈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다녀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유럽 여행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일정 짜기부터 숙소 위치, 루트까지 계획 짜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런던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워낙 많은 도시라서 머릿속에서만 대충 구상하다가는 일정이 겹치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게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저희 똑똑한 여행 프로젝트에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을 이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런던 패스를 사는 게 나을지, 개별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모든 관광지의 예약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등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런던 여행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